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우선 올해 하반기나 뭐 향후 1년 지수 방향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새벽에 이제 FOMC 발표도 났었고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지금 뭐 성장과 관련된 이슈들이 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 지표들도 뭐 시장이 이렇게 무리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변수는 뭐냐면은 작년 2020년 같은 경우는 뭐 전형적인 이제 그 유동성 장세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섹터, 뭐 전 종목 거의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주가 맞아요. 상승을 기록을 했었고요. 사실은 지금부터 저희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뭐 유동성 장세가 지속이 될 거냐, 아니면 실적 장세로 올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이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은 현재는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그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도 좀 있었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뭐 앞으로 이제 2분기 이후에 이제 하반기까지 뭐 전형적인 실적 장세가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섹터 전체가 섹터나 뭐 산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네. 이제 그 절대적으로 이제 실적을 보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주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지수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은 뭐 사실은 뭐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익 추정치 상향되는 부분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실적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물론 그 중에서 일단 뭐 특히나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더 좋을 거다. 이미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실적에 기반한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지수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한 뭐 그 3분기 정도, 3분기 정도 이제 그 고점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예요. 예, 예. 네. 아무래도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뭐 삼성전자 포함해서 반도체 쪽일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중국 반도체 협회랑 미국 협회가 뭐 공급망 관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에 어떤 좀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뭐 반도체 이제 공급 부족이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Q 측면에서 네. 이제 그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공급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이제 생기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에 네. 이제 공급 부족이 시스템 굉장히, 쪽. 예, 네. 시스템 메모리 쪽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이제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비메모리 분야에 예. 공급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아주 뭐 강한 그런 이제 경쟁력이나 뭐 그 점유율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네. 일단 비메모리 부분의 그 공급 부족이 해소가 돼 가는 과정에서 뭐 당연스럽게 메모리 쪽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메모리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뭐 이번에 이제 비메모리 쪽에 공급 부족 해소 노력이 결국에는 메모리 쪽의 수요 확대를 일으킬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논의가 뭐 국내 반도체 업계에 뭐로 봤을 때도 네. 뭐 나쁘지 않다, 나쁘지 좋다. 않다. 예, 이 정도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주가에도 뭐 사실은 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정도는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럼 이제 센터장님 전문 영역으로 좀 게임이나 인터넷 섹터 오래 하신 또 전문가시니까 예, 예. 국내 게임 산업이 좀 요즘에 막 고평가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와 있는 건가요? 사실은 뭐 그 온라인 뭐 게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온라인 게임이 원래 주력이었고, 네. 이제 그게 이제 그 뭐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시장은 자연스럽게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으로 이전이 돼 가고 있고요. 사실 그거 외에도 뭐 콘솔 시장이나 뭐 이런 이제 큼지막한 시장들이 글로벌하게는 남아 있긴 하지만,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온라인에 이어서 이제 모바일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모바일 게임에 관한 하는 일단은 뭐 그 시장 경쟁력 측면에서 뭐 국내 기업들이 최고 수준에 있다라는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이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애초에는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 시장으로 넘어갈 때 이제 모바일 게임에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쓸 것인가, 사실은 인터페이스 자체도 굉장히 작고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을 많이 안 쓸 것이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 시장은 이렇게 온라인 게임 시장만큼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완전히 예상을 뒤엎고 이제 모바일 게임 쪽에 이제 어마어마한 그 돈을 쓰는 그런 시장으로 그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도 대부분 온라인 게임도 뭐 개발을 하고 있지만,
뭐 궁극적으로는 그런 IP들을 활용해서 이제 그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의 그 성과를 내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중국 시장에 막혀 있다라는 거. 중국 시장이 이제 막혀 그 사드 사태 이후에 네. 뭐 한한령이나 한한령. 뭐냐 하면서 사실은 그 최근에는 뭐 판호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막상 이제 지금 뭐 진출해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거는 제한적이거든요. 제한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좀 아직까지는 닫혀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한 부분이고 그나마 이제 최근에 뉴스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중국에서 이제 판호 발급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뭐 언제 이제 뭐 중국 시장 진출을 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 부분이고요. 뭐 일단은 가능성은 조금 더 열려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가 있고 뭐 북미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큰 매출을 일으킨 뭐 전례가 이렇게 거의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시아권에서 한국 시장하고 대만 시장, 뭐 일본 시장 이런 시장에서 이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이 게임이라는 게 흥행 컨텐츠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미리 흥행을 어느 정도 할 거다라고 예측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분명한 거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그 두드러진 성과를 낼 수가 있다면은 뭐 회사의 펀더멘탈이 리레이팅 되는 그런 정도의 네. 실적을 그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거의 이제 현재 그 국내 게임사들의 일단은 현재 포지셔닝을 보면 모바일 게임에 올인이 돼 있다라고 올인돼 있다.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콘솔이나 이런 부분들로 IP 확대되는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은 모바일 게임에서 성과를 내는 게임들이 사실은 과거 IP를 활용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 어떻게 보면 유행처럼 지금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뭐 잘 아시는 뭐 리니지 시리즈라든지 네. 뭐 앞으로 나올 뭐 블레이드 소울이라든지 전부 다 온라인 게임의 IP를 활용해서 모바일로 만들어서 사실은 게임사 개발사 입장에서도 그게 쉬운 것이 IP 자체가 일단은 뭐 세계관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토리들을 갖고 맞아요. 있고 그 다음에 이 온라인 게임에서 유저 기반을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온라인 IP들을 활용을 하는 거고요. 과거에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유명했던 IP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뭐 모바일화 됐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출근하는데 지하철에서 옆에 50대 아주머니께서 게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놀랐는데 최근에 또 크래프톤이나 뭐 카카오 게임즈 이제 장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기업 가치가 잘 반영된 건가, 너무 고평가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은 뭐 정확하게 밸류가 얼마가 정상이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국내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유수의 게임사들이 있잖아요. 네. 뭐 W 게임스, 컴투스부터 네. 시작을 해서 뭐 위에 이제 NC소프트, 넷마블 이렇게 보면은 뭐 W 게임즈라든지 컴투스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밸류에이션이 쌉니다. 예, 싸요. 현재도? 거의, 네. 거의 뭐 마켓 밸류에이션 정도의 그 레벨에서 이제 주가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넷마블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또 그 시장에서 비싸고. 일단 비싸게 이제 네.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중간 정도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되는데 사실은 뭐 그 주가라는 거는 향후에 그 기업이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이익의 가치를 프리미엄으로 부여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회사가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뭐 1년, 2년, 3년 안에 많이 벌 수 있을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은 사실은 뭐 오버밸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크래프톤도 뭐 나름대로 IP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회사고 네. 또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밸류가 일단은 뭐 저희도 이제 숫자를 다 들여다보고 앞으로 예상되는 이익이 얼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맞다 틀리다의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만큼 이제 크래프톤 자체라는 회사 자체가 분명히 워낙 그 유명한 IP들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네. 때문에 그만큼 기대감이 그 장외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 정도만 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뭐 비싸다 사다 지금은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터넷 게임 산업에 뭐 추천할 만한 종목 더불어서 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네. 그렇고 굉장히 좋습니다. 예, 거의 뭐 분기별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한 6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정도로 일단은 주력 서비스의 성과가 굉장히 좋은 거고요. 요즘에 쿠팡 성장하고 더불어서 또 커머스 부분의 가치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도 어제 애널리스트 데이도 했지만 네. 뭐 굉장히 커머스 쪽에 굉장히 이 집중을 집중을 해서 하고 예, 전략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제휴라든지 뭐 특히나 뭐 일본 진출까지 얘기를 하면서 네.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만큼 또 이제 그 밸류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커머스를 중심으로 한 성장, 그리고 카카오는 거기에다가 뭐 커머스 플러스 광고, 그다음에 신규 비즈니스 쪽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는 앞으로도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둘 다. 뭐 네이버랑 카카오랑 둘 다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이제 게임이라는 회사 게임 회사라는 것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현재 매출 그 어떤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출시될 게임 라인업이 어떠냐에 따라서 일단은 주가 흐름이 바뀌는 부분이고요. 뭐 그렇게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NC소프트가 가장 좋아 보이죠. 왜냐하면 당장에 다음 주에 3월 24일 날 리니지 2M의 뭐 일본 대만 서비스가 예정이 돼 있고 26일 날은 국내에서 트릭스터 M이라는 게임이 또 나오고 4월 달에는 뭐 그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블레이드 앤 소울 2라는 모바일 게임 또 출시가 되고 하반기에는 또 리니지 2M의 북미 유럽 서비스, 네, 많이 블레이드 앤 소울의 또 대만 일본 서비스, 거기다가 뭐 내년 초에 뭐 또 아이온 2 뭐 이런 얘기들까지 네. 나오고 그다음에 또 온라인 게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라인업이 촘촘하게 커버리지 확대되는 부분들, 신규 게임 출시되는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 굉장히 라인업이 촘촘하게 내년 초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NC소프트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충분히 뭐 성과가 날 확률도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황승택 센터장님과 게임 산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